쥐점 안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기. 저는 군대를 늦게 간 편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겪을 무렵에도 전 직장생활 중이었고 군대는 계속 미뤄오던 차였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늦어도 상병병장이거나 제대한 친구들도 수두룩했죠. 대학 다닌다는 핑계로 재수의 입대 연기에 등등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시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이 서기 시작하자 마음의 공황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술에 절어 있던 날이었죠. 우연이라도 술 약속이 생기면 밥을 먹다 숟가락도 던지고 나가 몸을 막 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부평에 있는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고로 부평은 인천의 한 지역이며 저는 주안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가게 비었다고 놀러오라고 하여 택시 타고 당장 간다고 하였습니다. 퇴근 무렵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던 차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는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을 선사하기엔 더할 것이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술을 마실 수 있을까 고민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런 날은 완전히 대박 맞은 날이었죠. 거기에다 친구가 말한 가게란 조그마한 단란주점 같은 곳이었습니다. 흔히들 아가씨가 접대해주고 그런 술집인데 친구 녀석이 그곳에 지배인으로 있었고 그곳 아가씨들도 다 잘 알고 있는 터라 매일 남자들과 모여 군대 가기 싫다 죽겠다라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 그런 신선한 세계로 유추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해야 하는 이벤트 중에 이벤트였죠. 오늘 가게에 사장도 없고 애들도 일하기 싫어하는 눈치니까 가게 문 닫고 얼마 안 있으면 군대 가는 저를 우회 잊지 못할 날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신나서 간이라도 빼달라면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자들 생각하는 게 뭐다 이런 레벨이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잊지 못할 날이 되었던 것임에도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 10분 전에 짐 싸고 다리에 바퀴 달린 듯이 튀어나가 택시를 잡고 부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오늘은 정말 죽는 날인가 보다 하고 후우거리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더랬죠. 어차피 좀 있음 군대 가는데 막 놀아보자 생각하고 창밖을 내다보자 부평시장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죠. 친구의 가게는 지금은 생각 안 나지만 어느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편도 3차선인가 하는 도로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근반 세근반하며 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벌써 양연이 시작되고 있었죠. 문을 열고 돌아서자 저도 남자인지라 제일 먼저 보인 게 3명의 여자와 그 사이사이에 앉아있는 남자 셋. 저는 가게 안의 분위기를 둘러보고 그래도 좀 안면이 있는 여자분 자리 옆에 앉았더랬죠. 나머지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고 해서 그나마 좀 아는 분 옆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면 못 보던 남자 얼굴하고 오랜만에 휴가 나온 진석이도 사람도 있었죠.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일단 맥주 한 잔으로 시작해 우리의 술잔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군대 먼저 간 친구의 경험담을 듣는다거나 옛날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로 시간은 흘러갔고 분위기는 뭐 흔한 술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취기가 돌자 누군가의 제안으로 노래를 부르는 분위기로 갔고 다들 노래 부르는데 열중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노래도 부를 만큼 불렀던지라 다들 어느 정도 피곤함에 몸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역력하더군요. 그때 뭔가 나른한 분위기를 확 날려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딴딴빠. 갑자기 저 방 안에서 노래방에 가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캉팔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야, 뭔 놈이 아직도 노래 부를 힘이 있냐? 우리를 초대한 기석이란 친구가 의자에 깊게 기댄 채 짜증나는 듯 한마디 뱉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시던 술이나 마시자라는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그 소리가 한 번 더 들리는 것입니다. 기석은 귀찮은 듯이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 방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기석은 방문을 열고 선체로 우리 쪽을 쭉 둘러보고는 방을 다시 한번 보더군요. 저 놈의 기계가 미친 거냐? 왜 혼자 켜지고 지랄이야? 기석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기계를 끄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때까지는 뭐 이렇다 할 사건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다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그 방에서 팡팔의 음악이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옛날 노래 반주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서로는 얼굴을 쳐다보며 미간을 찡그리 시작하다가 약속한 듯이 그 방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더군요. 그때서야 그 안에 있는 모두는 뭔가 아니다 싶은 분위기를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석이 그 노래가 나오는 방으로 다가가 욕을 하며 방문을 3개 발로 차는 것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귀신일 거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을 향해 다가가 방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틀지 않고 전원을 꺼놓은 기계가 노래 자막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말고는요. 그런데 3명의 아가씨 중 희연이라는 아가씨가 전에 사장님이랑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재수탄다며 말하지는 말라고 했다면서 얼굴에 무서운 기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죠. 휴가 나온 진철이라는 친구만 빼고요. 진석이는 별거 아니라며 기계 오작동일 수 있다고 말하고는 문제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음악이 나왔던 노래방 기계가 꺼져 있는 겁니다. 저는 기계의 전원 코드가를 아예 빼뒀습니다. 만약 다시 켜지만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방 안에 나오며 전등을 끄고는 의식적으로 방문을 세게 닫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쾅 하는 문소리가 왠지 모르게 굉장히 크게 들린 것. 우연찮게도 모두 다 침묵을 유지하던 중이라 그랬을 겁니다. 공허하게 공간을 울리고 귀에 맴도는 문 닫는 소음. 3명의 아가씨들은 왠지 울듯한 표정으로 무서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군요. 애써 방금 있었던 일을 무시하며 귀신 같은 게 어디냐고 술이나 더 먹자고 했습니다. 영철이라는 친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일어났지만 그 싸한 분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해 보였습니다. 영철이의 노력으로 점점 술자리 분위기는 활기를 되찾았고 그렇게 잊은 듯이 시간이 갈 무렵이었습니다. 기석이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오면서 물 좀 갖다 달라는 영철의 외침을 기석은 들은 건지 만 건지 화장실로 가기 위해 걷는 중이었고 기석을 돌아보다 다시 고개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영철이를 바라봤던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기석이가 저만치 멀어져 가고 영철이의 고개가 저를 향할 무렵 제 곁눈질에 환하게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바로 문제의 그 방문에서 새어나오는 환한 불빛이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끄지 않았었나라고 의문이 생기더군요. 그러나 생각이 정리도 되기 전에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방의 문이 떨어져 나갈 듯 엄청 큰 소리를 내며 열어 제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여자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고 서로 껴안으며 울음바다가 되었고 우리들은 정말 어리둥절해 겁까지 먹고는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딴딴빠. 거기에 확인사살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팡파레 음악.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서는 느낌과 심장이 저릴 정도의 오싹함이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여자분이 뛰어나갔고 그에 뒤따라 2명의 여자분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옛날 노래 반주. 남자 넷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고 서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원코드 뺀 게 확실하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고 다 같이 전원코드 뺀 거를 봤는데 지금 우리 귀신한테 홀린 건가 자각할 때쯤 영철이가 문제에 그 방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철이를 향해 기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야, 들어가지 마라. 그냥 물러나 있어. 기석의 표정은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화장실 가려던 걸 잊은 건지 기석은 천천히 걸어 그 문제의 방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알 수 없는 노래 반주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온몸에 소름이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분명 전원을 뺐는데 전원 뺀 내가 미친 게 아니라면 절대 다른 거 빼지는 않았다. 전원 코드라고 해봐야 2개가 전부인데 기석은 방에 거의 다 다가가서는 제껴져 있는 문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석의 시선이 그 문에서 떨어지지 않고 고정되면서 그때서야 저도 기석을 불안하게 하는 게 뭔지 알 것 같더군요. 기석이 말했습니다. 문을 누가 안에서 쳤을 것 같냐? 누구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어도 입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더군요. 서로 눈으로만 말할 뿐. 그때 음악이 갑자기 꺼지더군요. 그 방의 조명과 함께 갑자기 찾아온 정적.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몸을 붕 띄우듯이 타고 올라오더군요. 우리는 서로 눈으로만 주고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는 불안한 듯 등 뒤를 바라보기도 하고 천장을 바라보기도 하는 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움직임은 그 자리에서만 이루어질 뿐 아무도 걸음을 옮기려고 하지 않더군요. 지금 저 방 분명 아무도 없는 거지? 영철이가 물어왔습니다. 당연한 거 아냐? 있긴 누가 있겠어. 저도 불안한 마음에 그냥 대꾸하기는 했는데 정말로 사간치가 않았습니다. 누가 있을 리가 없다. 그냥 전기장치의 오작동일까? 오작동이란 것까지 생각이 미치자 오작동 그 자체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저도 모르게 휙 고개가 돌려져 방 안의 어둠을 향하게 되더군요. 어두움. 정말 그 말밖에는 다른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공포. 기석이는 방을 바라보던 방향을 틀어 가게 입구 옆에 있는 카운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석이 손을 뻗어 쇠소리를 내며 열어 제낀 것은 아마도 차단기들이 들어있는 전기 배전함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킥 소리가 나며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방은 원래 어두워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기석은 카운터 아래로 고개를 숙여 뭔가를 뒤적이다가 금세 손전등을 찾아 들고 문제의 방에 들어가 보겠다며 방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 있는 여자애들을 잘 달래주라고 말하며 저와 영철을 한 번씩 본 후 고개를 방 안에 돌린 채 걷다가는 뛰듯이 입구를 향해 나가더군요. 기석은 진석을 힐끗 노려보고는 후레쉬에 전원을 넣어 방 안으로 비추고 불빛이 노래방 기계를 찾아내자 곧장 그 앞으로 향해 걸었습니다. 기석은 노래방 기계 옆에 쭈그리고 앉아 진석에게 후레쉬를 건네주고 그쪽으로 비추라는 신용을 해보이더군요. 기석이 힘을 주어 기계를 비스듬히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쪽에서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전선들 같은 것이 우르르 쏟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석이 나지막한 신음을 내며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멍한 표정으로 완전히 넋이 나간 기석은 누가 봐도 얼굴에 두려움이란 글자가 새겨진 듯 보였을 겁니다. 자세히 보이진 않았어도 후레쉬 불빛이 벽에 발사되어 비춘 기석의 얼굴 윤곽은 그냥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진석이 당황해하며 기석의 뒤쪽으로 돌자 진석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뭔가가 다 빠져나가는 듯이 어깨가 처지고 팔이 축 늘어지더군요. 때문에 후레쉬는 바닥만을 비추고 희한 빛과 그림자의 조합을 만들어내더군요. 야, 뭔 일인데 그래. 저는 소리쳤습니다. 무엇이 저 둘을 저렇게 만든 것인지 저도 모르게 거의 반사적으로 뛰게 되더군요. 둘의 뒤로 다가서 흘러나온 전선들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명치에서부터 뭔가가 턱 막히는 감각이 목으로 느껴지고 숨이 멎는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느낄 때였습니다. 그러다 눈앞의 장면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를 고민하던 차에 좀 전에 기석이 한 말이 생각나더군요. 노래방 기계하고 모니터만 꼽혀 있는데 둘 다 빼놨다고 했는데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했다는데 아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몇 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후다닥 방 안에서 튀어나갔죠. 뭘 있냐고 물어보며 입구 쪽으로 들어서던 영철은 방 안에서 튀어나오는 저희를 동그란 눈으로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러나 기석과 진석은 영철을 신경 쓰지도 않는 듯 진석은 숨 넘어갈 것 같은 모습으로 기석에게 물어왔습니다. 우리는 아까 뽑은 코드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뽑은 거 맞냐? 저게 저절로 꼽혀 있을 리는 없지 않냐? 기계 다시 밀어넣다가 꼽힌 걸까 이런저런 얘기들. 그의 꿈 같았습니다. 너무도 사실 같은 꿈. 마음은 인정을 하면서도 지각 능력은 그것을 좀처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전원 코드가 다시 꼽혀 있을 수 없는 결론에 다 달았습니다. 스스로 합리화를 시켰던 부분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불안이란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 방에 뭔가가 있다라는 확신은 그 불안감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어디 앉을 곳을 두리번거리더니 카운터 옆에 있는 간이식 의자에 덜썩 앉아 벽에 몸을 파묻듯이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기석이가 내일 이갓에 인수하려고 계약서 쓰는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다행인 건지 물어왔습니다. 사람 철석같이 믿었는데 사장 새끼가 이런 게 있다고는 속이고 넘기려고 했다고. 그러고는 기석은 기대고 있던 몸을 일으켜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좀 전에도 들었던 알 수 없는 옛 노래의 멜로디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이번에는 천정에 있는 오색 전등도 같이 켜진 채 말입니다. 일동 경직된 얼굴로 고개만 돌려 서로를 쳐다볼 뿐 얼어붙은 듯이 누구도 움직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이가 기계 뒤에서 분명 코드 뺀 거 아니냐고 기석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아까 기석이가 저 방 차단기 내린 거 못 봤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석은 그게 뭐냐는 듯 굉장히 불안한 표정으로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리더군요. 차단기 하면 열어진 그대로 내부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차단기가 저 방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석은 패닉 상태에 가까운 표정을 리얼하게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기석의 목소리가 주위 공기를 타고 흩어져 가더군요. 회사에서 전화를 받을 때 잊지 못할 날을 만들어주겠다던 기석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분위기에 정적을 깨고 영철이 그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영철은 방에 들어서서 바닥에 형형색색 돌아가던 불빛을 껐습니다. 불빛이 사라지고 수초 후 이쪽으로 오라는 영철의 외침. 영철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뭔가 안 좋은 것이란 것을 직감하고 바로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영철이 저거 보이냐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입구 쪽에 우르르 몰려서서 영철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지랭이.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단어였습니다. 겨울철 난로위에 있는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그것 같이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곳에 집중된 넋을 돌아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지랑이와 사뭇 많이 다르긴 해도 비슷한 것이 노래방 계기판에 빛을 받아 발광하고 있었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 빛은 아지랭이 너머로 보이는 노래방 계기판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런 곳에 도대체 왜 라는 곳까지 생각이 도달하자 갑자기 등에 오한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한이 느껴짐과 동시에 저는 그곳에서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석이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진석은 구부정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제 뒤에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그때 진석은 몸을 바로 세우더니 방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석이를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거의 동시에 옆에 있던 기석은 저리로 비켜 있어 하는 신임처럼 팔로 진석의 가슴 부위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있었기에 진석은 저를 비켜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내딛는 발걸음에 제가 채이듯이 밀려났습니다. 막 출발하려는 차에 손을 대었다가 그대로 밀리는 느낌처럼. 그러면서 밀어내려던 기석의 팔을 강제로 팔이 안쪽으로 접혀버리듯이 밀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밀리면서 옆모습이 거의 다 지나가 버리는 진석의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 말이죠. 갑자기 단어 하나가 떠오른 겁니다. 홀렸다. 그 찰나의 순간에 예전에 친구들한테 들은 홀리면 힘이 장사라느니 벼랑까지 갔다느니 하는 기억이 필열시처럼 지나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것 같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진석의 뺨을 후려갈겼거든요. 자, 제정신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제 손이 얼얼할 정도로 때려버렸으니까요. 뭐야?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저를 쳐다보는 기석. 그 모습에 제가 제대로 판단한 건가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진석이 몸을 휙 돌리며 기석을 바라보려고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곧 움직임을 멈추고 주춤거리는가 싶더니 분명 문 앞에 있었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바깥쪽에 가장 가깝던 영철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진석의 팔목을 채듯이 잡고는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철과 진석은 밖으로 나갔고 뒤따라 기석과 저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를 힐끗 돌아보았는데 야, 돌아보지 마라. 기석이 제 어깨를 툭 치듯이 밀고는 먼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지랭이. 뜨거운 주전자 위에 피어나는 정말 그 아지랭이 같은 모습. 기계가 가열되어서 그랬던 걸까? 아지랭이가 필 정도로 가열될 수가 있을까? 넷 중 누구나가 봐도 확연히 볼 수 있었던 그 일렁거림.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두 밖으로 나왔고 제가 마지막으로 나오자 기석은 입구 쪽에 기다렸다가 입구를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밖에는 처음에 있던 모든 인원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기석은 굳게 닫힌 문의 손잡이를 연신 흔들어 보다가는 저희 쪽으로 돌아서더군요. 희연이라는 아가씨가 기석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둘은 사귀는 사이였던 모양입니다. 연신 괜찮냐고 묻는 그녀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둘을 주위에 서서 지켜보는 우리들도 정말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대답을 쉽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의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분위기 우울한 상태에서 헤어지면 안 된다는 기석의 제안으로 부평 먹자 골목으로 가서 한 잔을 더 기울였고 그 와중에 진석이 뺨 맞은 이유를 설명해주니 녀석이 굉장히 당황해 하던 거 기억이 나네요.